퇴계 이황 선생과 권철대감 이야기. 퇴계 이황 선생과 권율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사상가와 문인으로 그들은 서로 친분이 있었으며 교유관계에 있었습니다. 퇴계 이황은 조선 중기의 사상가이자 정치가로 한국 사상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율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과거의 사서인 권근의 후손으로 권씨의 후예였습니다. 그는 퇴계 이황과는 달리 문학활동에 주력했으며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의 시문은 퇴계 이황과 함께 그 시대의 정치적인 분위기와 유교 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퇴계가 벼슬을 사양하고 고향에 돌아와 제자들을 양성한다는 소식이 널리 알려지자 일찍이 영해정이 벼슬을 지낸 바 있는 쌍추연 권철이 서울서 퇴계를 만나보고자 도산서당을 찾아 내려오게 되었다. 권철은 그 자신이 영의정의 벼슬까지 지낸 사람인데다가 그는 후일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 왜적을 크게 격파하여 망고명장의 이름을 떨친 권율 장군의 친아버님이기도 했었고 선조 때의 명제상이었던 백사 이항복의 장인 영감이기도 했다. 권철은 워낙 지인지감이 남달리 투철하여 말썽꾸러기였던 소년 이항복의 사람됨을 진작부터 알아보고 온 문중이 극력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우겨 사이로 삼은 것은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다. 그처럼 변식이 탁월한 권철이 퇴계를 추앙하는 마음에서 서울서 멀리 예안까지 퇴계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다. 서울서 예안까지는 550리의 머나먼 길이다. 영해정까지 지낸 사람이 머나먼 길에 일개사숙의 훈장을 몸소 찾아온다는 것은 그 당시의 관습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권철은 관계를 초월하여 대학자인 퇴계를 친히 방문하기로 했던 것이다. 권철은 종이품 이상 벼슬아치가 타던 수레인 초원을 타고 국도를 따라 안동까지 내려오는 데는 별로 고생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동에서 도산서당이 있는 예안까지는 길이 험하여 초원을 타고 오기가 몹시 불편하였다. 그래서 가명에서는 권철 대감을 편히 모시기 위해 안동 고을에서 도산까지의 길을 새로 확장해야만 하였다. 권철 일행이 도산서당에 도착하자 퇴계는 동부밖까지 예의를 갖추어 권철을 융숭이 영접하였다. 그리하여 두 학자는 기쁜 마음으로 학문을 토론하였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식사 때가 큰 문제였다. 끼니 때가 되자 저녁상이 나왔는데 밥은 보리밥에 반찬은 콩나물국과 가지 무친 것과 산채분으로 고기 부치라고는 북어 무친 것 하나가 있을 뿐이 아닌가? 퇴계는 평소에도 제자들과 똑같이 초식 생활만 해왔었는데 이날은 귀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산중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북어를 구했다가 무쳐 올렸던 것이다. 평소에 산의 진미만 먹어오던 권철 대감에게는 보리밥과 솥잔이 입에 맞을 리가 없었다. 그는 그 밥을 도저히 먹어낼 수가 없어서 몇 숟갈 뜨는 척 하다가 상을 물려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퇴계는 다음 날 아침에도 그와 똑같은 음식을 내놓았다. 산골인 관계로 고기를 구할 수도 없었지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점도 없지 않았다. 권철 대감은 이날 아침에도 그 밥을 먹어낼 수가 없어서 어제 저녁과 마찬가지로 몇 숟갈 더 먹고 나서 상을 물려버렸다. 주인이 퇴계가 아니라면 투정이라도 했겠지만 상대가 워낙 스승처럼 존경해 오는 사람이고 보니 음식이 아무리 마땅치 않아도 감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사태가 그렇게 되고 보니 권철 대감은 도산서당에 며칠 더 묵어가고 싶어도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더 묵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다음 날은 예정을 앞당겨 부랴부랴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권철 대감은 작별에 앞서 퇴계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이렇게 만나고 떠나게 되니 매우 반갑소이다. 우리가 만났던 기념으로 선생은 좋은 말을 한 말씀만 남겨주시지요. 청부가 대감 전에 무슨 여쭐 말씀이 있겠나이까. 그러나 대감께서 모처럼 말씀하시니 제가 대감에게서 느낀 점을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퇴계는 그렇게 전지하고 옷깃을 바로 잡은 뒤에 다시 이렇게 말했다. 대감께서 원로의 누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융숭한 식사 대접을 못해 드려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감 전에 올린 식사는 일반 백성들이 먹는 식사에 비기면 더 할 나위 없는 성찬이었습니다. 농부들이 먹는 음식은 깡보리밥에 된장찌개 하나가 고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감께서는 그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제대로 잡수시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 나라의 장래가 은근히 걱정되옵니다. 무릇 정치의 요체는 여민동락에 있어온데 관과 민의 생활이 그처럼 동떨어져 있으면 어느 백성이 관의 정치에 심혈성복하겠나이까? 대감께서는 그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랄 뿐이옵니다. 그 말은 폐부를 찌르는 듯한 충언이었다. 퇴계가 아니고서는 영해정에게 감히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직간이었다. 권철 대감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수그렸다. 참으로 선생이 아니고서는 누구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는 충고이십니다. 나는 이번 행차에서 깨달은 바가 많아 집에 돌아가거든 선생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인이 능지성인이라고나 할까? 권철 대감은 크게 깨달은 바 있어 퇴계의 충고를 거듭 고마워하였다. 그리고 권 대감은 서울에 올라오자 가족들에게 퇴계의 말을 자상하게 전하는 동시에 그날부터는 퇴계를 본받아 일상생활을 지극히 검소하게 살아갔던 것이다.